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작품은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당신을 위한 감정의 심리학,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단단하고 선명하게 만드는 심리 테라피, 자존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며 가족과 연인, 친구에게 상처받은 수많은 내담자를 만나온 유은정 원장이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람의 상처는 주변의 무관심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를 챙겨줄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상대가 외면할 때 생깁니다. 이에 저자는 상대에게 의존하고 집착했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이 책은 일, 사랑, 공부, 관계, 그 모든 시작이 서툴고 어색한 사람들이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 처방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프롤로그. 상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준다. 언젠가 진료실을 찾았던 20대 여성이 기억난다. 어린 시절부터 통통한 몸이 콤플렉스였던 그녀는 살만 빼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다. 취업이 어려운 것도, 연애가 매번 실패로 끝나는 것도,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단지 자신의 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죽어라 다이어트에 매달렸는데 들이는 노력에 비해 살이 빠지는 속도가 더뎠다. 그녀는 점심을 먹고 친구를 만나도 이미 밥을 먹었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친구 혼자 점심을 먹게 하는 게 미안하다는 이유였다. 저녁이라고 별다를까 자신이 다이어트 중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는 생각에 식사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 심지어 하루에 같은 식사를 2번씩이나 먹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 체중이 줄 리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큰 용기를 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이어트 사실을 공표했다. 자신이 살을 빼기로 마음먹고 다이어트 클리닉도 다니고 있다고 고백했다. 문제는 여태까지 클리닉을 다닌 결과가 그거야? 아니, 진작 말을 하지.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을 했으면 굳이 모임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주변의 반응이었다. 친구들이 제가 뚱뚱하다고 무시한 게 맞죠. 저 정말 상처받았어요. 보란듯이 날씬해져서 복수해 줄 거예요. 다시는 저를 얕보지 못하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안타깝지만 그녀의 상처는 그녀 스스로 만든 것이다. 평소 자신이 친구들에게 배려와 친절을 많이 베풀었으니 지인들 역시 그대로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만든 상처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당신은 지금 새로 산 하얀 신발을 신고 외출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그 신발을 밟았다. 당연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지만 마음에 생채기를 입지는 않는다. 상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과 친한 사람이 신발을 밟고 미안, 몰랐어.
인상 좀 펴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감정이 복잡해진다. 밟힌 신발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감정을 읽어주지 않는 상대에 대한 원망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아마 상대는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경제적인 보상, 칭찬과 격려, 배려를 바라지 않는 것은 상대에게 그러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지 기대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서툴기 그지없는 아이의 편지 한 통에도 감동받는 이유다.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사람 관계라는 것이 이처럼 단순, 담백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상대에게 아주 작은 대가라도 바란다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을 해야 한다. 이해와 배려, 경제적인 어떤 것, 하다못해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무엇이라도 좋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이 상처를 받은 사실조차 모른다.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 잘해주지 마라. 내가 좋아서 베푼 친절이 상대는 물론 나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게 만들지 마라. 만약 서운한 감정이 들 것 같으면 미리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래도 관계는 절대 망가지지 않는다. 타인에게 기대하고 지치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 상처가 굶어 터지기 마련이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혼자만의 노력을 멈추고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제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관계에 지친 이들에게 완벽한 처방전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한 알의 비타민 혹은 영양제처럼 곁에 두고 복용하는 심리 캡슐이 되기를 바란다. 상대에게 의존하고 집착하려는 마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들춰보며 조금은 단단해진 마음을 발견하기를. 1장.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됐다. 당신은 왜 상처를 받을까? 제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한 30대 여성의 말이다. 그녀는 그저 좋은 친구, 착한 딸, 멋진 선배, 예의 있는 후배, 능력 있는 동료, 무엇보다 말이 통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특별한 무언가를 바란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고 싶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었다. 어느덧 주변 사람 모두가 그녀의 희생과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 것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는 친구도, 자신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상사도,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무시하는 연인도 아니다.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서서히 자신의 주변을 감싸고 도는 불편한 감정이 문제다. 이런 경우 알 수 없는 서운함과 이 유머를 소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 사람들은 변한 게 없는데 내면의 감정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자신의 욕구보다 갈등 없는 관계가 중요한 사람, 그래서 자신과의 소통이 단절된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기대 심리의 덫. 농부는 밭을 갈 때 힘 좋은 일 잘하는 소가 아니라 묵묵히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순한 소에게 쟁기를 맨다고 한다. 젊고 힘이 좋지만 쟁기 끌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뜻에 반하는 소와 씨름하느니 조금 서툴고 느리더라도 말을 잘 듣는 소에게 쟁기를 매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분란과 갈등이 두려워서 상대방의 요청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가? 단호하게 의견을 이야기하면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친절하게 굴지 않으면 미움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부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여 일에 방해가 될까 싶어 약속 시간조차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는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이야기 대신 최선을 다해보겠다, 가능하게 노력해보겠다, 상사와 논의해보겠다라고 말하지는 않는가? 자신은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매몰차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중요한 순간엔 소외된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본인 스스로 일을 자처해 놓고 혼자 모든 것을 안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막상 일이 닥치면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됐다. 나는 상대를 이만큼 생각하고 배려하는데 왜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왜 나의 친절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지? 라는 생각에 혼자 절망과 좌절, 분노와 소외감에 잠식당하는 행동을 멈춰야만 한다. 분노와 외로움, 소외감과 배신감 등의 감정은 주변의 무관심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를 챙겨줄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상대가 외면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상대도 저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의 관계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취하는 사람은 계속 취하고 빼앗기는 사람은 계속 실하게 된다. 거절이 어렵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아니라 부당한 상황과 어쩔 수 없는 현실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혼동하지 마라. 그 중에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봐 말을 돌려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 상대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미국의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모건 프리먼이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을 때의 일이다. 제가 당신을 검둥이라고 부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인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검둥이라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상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혼동하지만 않아도 상처받을 일은 현저히 줄어든다.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데 허비하지 않으면 타당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부당하고 일방적인 비난으로부터는 자신을 보호하는 힘을 갖게 된다. 모든 관계에는 주고받는 것이다. 자신은 상대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친구, 연인, 가족, 지인 등 모든 관계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 상대에 대한 연민과 동정, 안쓰러움은 갖기 쉬워도 시기와 질투는 쉽게 버리지 못한다.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더 그렇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면 굳이 그 인연을 더 이상 끌고 갈 필요 없다. 그들이 당신의 친절과 배려를 밀어낸 것이지 당신이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진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되돌려주지 못하는 상대의 잘못이다. 그 사람이 당신의 친절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지금이 아니라도 떠날 사람은 떠난다. 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바라는 인정받는 사람은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다.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어떤 위기나 돌발 상황에서도 뛰어난 대처 능력을 보이는 강한 사람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가끔은 상대의 기대를 외면해도 괜찮다. 한 번쯤은 거절해도 괜찮다. 때로는 욕을 먹어도 괜찮다.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 떠날 사람이다. 더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베풀고 되돌아오지 않는 친절을 기대하지 말자.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보다 더욱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니 사람이나 관계에 의존하고 집착하기보다는 현상과 문제에 집중하려는 마음을 가지자.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면한 문제로 관점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자. 상대의 감정에 맞춰진 관심의 초점을 나의 감정으로 되돌리기만 해도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건강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면 굳이 그 인연을 끌고 갈 필요 없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법. 주말에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 은정아, 너는 소원이 뭐야? 딱 하루만 은행을 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주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가 몰린 탓에 나온 대답이었다. 신이 정말 내게 딱 하루만 은행을 털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반값부터 생활비, 등록금 문제로 등골이 위는 청춘들의 손에 큰 돈을 쥐어주고 싶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도 현대사에서는 돈이 마법이라고 말했다. 경제적인 압박 앞에서는 어떤 위로나 격려도 소용이 없다. 당장 굶주림을 면할 빵을 살 돈이 없는데 어떤 말이 힘이 되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유전 같은 생물학적인 요인을 비롯해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공황, 실업, 조기 퇴직 등으로 겪는 경제적인 압박은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이다.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르거나 집주인이 하루아침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만약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다른 문제는 머릿속에서 빛의 속도로 잊히고 오로지 돈 문제에만 매달리게 된다. 설상가상 부모에게 빚이라도 있다면 자녀들이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일 수밖에 없다. 우리 병원에 다니는 30대 여성은 어린 시절 IMF를 겪으며 삶의 기반이 거짓말처럼 무너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자책해왔다. IMF는 시스템의 병이고 내가 조심한다고 예방할 수 없는 문제다. IMF를 겪을 때 그녀는 심지어 학생이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왜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하고 혐오하는가? 이 같은 자기 혐오가 만성화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낮춰 대해도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막 대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좋은 관계를 갖기도 힘들어진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의하자. 내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런 내가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비하하면 다른 사람들도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 가끔은 나를 최우선에 두어도 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이해하는 게 최우선이다. 직업이 신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이어트 클리닉의 특성상 20대와 마주하며 대화하는 일이 많은데 식이요법에 실패하는 원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취업 스트레스다. 구직난 속에서 겨우 취업을 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어떤 친구는 비정규직이나 하려고 힘들게 공부하고 부모님 등골을 휘게 만든 게 아닌데 라며 한참 울고 가기도 했다.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의미가 있으려면 정규직으로 가는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청춘은 마음에 골병이 들 수밖에 없고 나는 항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사회 구조를 아예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니 안타까울 뿐이다. 보통 회사들은 채용한 인재가 업무와 잘 맞는지 회사의 적응은 잘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계약직을 활용한다. 여기서 관점을 바꿔보자. 회사의 입장이 아닌 인재의 입장에서도 계약직 기간은 회사가 자신과 잘 맞는 곳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인지 테스트하는 기간이다. 계약직으로 있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회사뿐만 아니라는 뜻이다. 무슨 일이든 당한다고 생각하면 무기력해지고 기분이 상하지만 주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뜻밖의 가치를 챙길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계약직, 정규직, 비정규직을 자신의 신분으로 여긴다. 정규직이 아니면 인생이 망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은 계약직을 거친다. 선망의 직업인 의사도 인턴과 레지던트 시기를 겪는다. 아무리 작은 병원이라도 직원들에게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거치게 한다. 계약직은 어디까지나 사회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포지션일 뿐이다. 계약직은 한 개인의 가치 또는 존엄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다고 인생이 계약직인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정규직이고 자아의 가치나 존엄성은 상위 개념이며 직업은 그것의 하위 개념이다. 이 둘을 같은 층에 놓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만
자존감에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진 여건이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될 수 있듯 언제든 정규직에서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시대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서는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당장 정규직이 되는 것보다 훨씬.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다. 부모 세대는 지금처럼 경쟁이 심하지도 않았고 기회도 적지 않았다. 반면 지금의 청춘은 환경 자체가 부모 세대보다 한참 불리하다. 그렇다 보니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7포 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7가지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도대체 무엇을 포기해야 7포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 뒤에 숨어버리는가? 거부당하기 전에 먼저 거부하는 것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존감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다재다능한 젊은이들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요. 키가 작아서 연애를 못해요. 취업을 못해서 다른 건 꿈도 못 꿔요. 같은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안타깝다. 나는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 난 빚이 있으니 아이는 안 낳을 거야. 이런 식의 일반화로 자신의 미래를 단절시키지 말자. 부정적인 생각은 뿌리가 깊어 쉽게 없애지도 못할 뿐더러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져도 불쑥 튀어나온다. 스스로 인생에 낙인을 찍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 집이 없어서, 키가 작아서, 취업을 못해서라고 항변하는 것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 회피와 부정이라는 방어기제를 꺼내들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함이다. 인간의 뇌는 익숙한 것을 쫓는다. 좌절과 실망을 자주 경험하면 어느새 견딜 만한 것, 버틸 만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황을 돌파할 기회가 와도 불안한 현실에 안주하려 든다. 또 다른 좌절을 경험하는 것보다 불안하고 불편해도 익숙한 환경을 더 편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불러오는 무기력이 무서운 이유다. 나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 나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쏘는 비난과 부정의 화살을 멈춰야 한다. 고통은 타인에게 맞는 첫 번째 화살로도 충분하다. 나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 남이 원하는 게 원칙이 되게 하지 마라.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또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아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쉽게 타협하던 사람들은 30대에 접어들어 좋은 게 나쁜 거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란에 빠진다. 희생과 양보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도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일이 많다. 중요한 건 자발적으로 나서놓고 에너지가 소진되어 마무리가 미약하거나 왜 나만 야근해? 진짜 나 혼자 해야 하는 거야? 하는
서운한 감정이 든 나머지 회사를 관두는 일까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좋은 게 나쁘게 끝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나쁘게 끝나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원망이다. 왜 나만 해야 되죠? 말이라도 도와준다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도 좋게 마무리할 수가 없다. 스스로 나서놓고 왜 남을 원망하는가?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가?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착한 사람은 손해만 본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왜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면 손해를 본다고 여기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애초부터 그런 역할을 자처하면 안 된다. 법정 스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단 한 가지. 착한 여자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보통 인정 욕구가 강렬하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무소유를 쓴 법정 스님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인정의 욕구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나. 인정 욕구는 그만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인정 욕구가 강하니 내가 다 뒤집어 써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의 안전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나의 인정 욕구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 욕구를 스스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인정 욕구 때문에 내가 오버하는 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나서는 건가? 이번에는 안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 타인이 부당한 요청을 할 때 반사적으로 수락하는 일 역시 없앨 수 있고 말이다. 나 역시 진료실에서는 환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방송에 출연하면 시청자나 방송 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다. 이런 생각이 강하면 금방 피로해져서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 이 사실을 인지한 후 나는 진료 시간을 빼먹고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 에너지의 비중을 진료의 80%, 방송의 20% 정도로 맞춰서 사용하겠다는 원칙을 세워놓았다. 이런 원칙이 있으면 감정의 소모를 덜고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 태도를 확실히 하라.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거절을 못해서 문제라고 말하는 여성들이 찾아온다. 그럴 때면 나는 착한 여자였기에 이만큼 인정받고 성공한 거라고 조언한다.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에서는 타인의 욕구를 맞춰주고자 노력할 때 좋은 사람들과 다양한 기회를 만날 수 있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도 상대를 배려하면 자신에게도 좋은 평판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덕분에 착한 여자 콤플렉스를 가진 여성일수록 성공지향적이고 사회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착한 여자 콤플렉스를 고쳐야 할 포지션이 아니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포지션으로 발상을 전환해 보면 어떨까? 그게 힘들면 인정 욕구를 줄이고 자신의 욕구를 살피는 쪽으로 태도를 달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느 쪽이든 태도를 확실하게 정리하라. 둘 중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한 후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나는 착한 여자 콤플렉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양보와 배려를 듣기로 살리라고 권하고 싶다. 양보와 배려가 정신건강에 너무 해롭게 작용되지 않도록 강도나 빈도수를 조절해가면서 말이다. 20년 넘게 착한 여자로 산 사람이 인정 욕구를 뿌리 뽑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관계를 상하지 않게 하는 거절 방법. 소위 착한 여자 콤플렉스를 호소하는 사람을 보면 남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피해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면 자꾸만 남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주변에서 모든 일을 그럼 내가 해라 라고 떠미는 것처럼 느껴진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불행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구절처럼 착한 여자 콤플렉스의 피해의식은 스스로 선택한 지나친 선행이 원인이다. 인정받고 싶은 의지가 다른 사람의 편의가 된 것뿐이랄까. 그러니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부탁을 들어줄 때는 확실하게 들어주고 거절해야 할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거절하라. 거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관계의 균형을 잡기 위해 꼭 필요한 의사 표현이다. 평소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자주 듣거나 거절을 못해서 힘들다면 단호박대를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날은 무조건 거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날만이라도 거절과 수용의 비율을 정해놓으라는 말이다. 원칙을 세워놓고 실천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했다는 사실이 자존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다면 상황을 최대한 간단하게 전달하되 과대 포장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실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다. 그러나 말을 빙빙 돌린다고 여성스럽고 착한 것이 아니다. 사실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했어요. 그런데 일이 꼬여버려서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는 건 착한 게 아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미안해서 해야 할 말도 못한다. 상대로 하여금 다음 부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거절하는 쪽에서 담백하고 솔직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편이 낫다. 스스로 선택한 지나친 선행에 발목 잡히지 말자.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